솔직하게 말하자면 영화의 메인 포스터의 광고 문구에 실린 해리포터라는 말에 처음엔 판타지물인 줄 알고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 중반까지만 해도 곧 거인이 나타나 토끼 머리띠를 한 귀여운 주인공 소녀와 대결을 벌일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소녀의 상상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영화 I Kill Giants는 성장 영화입니다. 내면의 아픔을 가진 소녀가 그 아픔에 맞서서 이겨내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영화는 결말을 맺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형식의 성장 영화라 서술 방법만을 놓고 본다면 판타지를 좋아하는 저와 같은 관객들은 아주 좋아할 만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정작 영화를 보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다소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영화는 어른들이 보기에 좋은 성장 영화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바바라는 언니 오빠와 함께 사는 어린 소녀입니다. 바바라의 집안의 어른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바바라의 언니가 직장에서 어렵게 돈을 벌어 경제를 책임지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이 그리 평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빠라는 녀석은 종일 집안에서 친구와 컴퓨터 게임만을 하며 바바라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집안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오빠와 어떻게든 집안을 유지해 나가려고 바둥대는 언니. 이들이 바바라의 유일한 가족들입니다. 바바라는 거인과 일전을 앞두고 매우 분주한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입니다. 거인이 다니는 길목에 거인을 유인하기 위한 자신만의 특제 주스를 뿌려두고는 거인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거인에 맞서기 위한 바바라의 유일한 무기인 코벨리스키를 소중히 다루고 무기의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사입니다. 바바라의 망친 코벨리스키는 과거 뉴욕 자이언츠에 유독 강했던 거인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필라델피아의 신인 투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중간에 TV 화면을 통해 살짝 이에 대해 거론이 되는데 바바라의 사전 지식에 상상력을 더한 막강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녀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거인에 대한 탐구만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바바라는 친구도 없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며 괴롭힘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왕따들과는 달리 바바라는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에 맞서 싸웁니다. 언제나 당하는 쪽은 물론 바바라이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바바라는 그들과 싸워나갑니다. 기본적으로 바바라는 도망가는 아이는 아니고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소녀입니다. 무려 거인과 맞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는 소녀니까요. 새로 전학을 온 소피아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바바라도 소피아에게 마음을 열고 둘은 친구가 됩니다. 바바라는 소피아에게 거인에 대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바바라의 얘기를 들은 소피아는 조금 황당해하지만 진지하게 설명을 하는 바바라를 믿어주기로 합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을 분주하게 보내는 바바라. 새로 학교에 부임을 한 상담 선생님인 몰레는 유난히 눈에 띄는 학생인 바바라에게 관심을 보이고 바바라와 상담을 시도하지만 바바라는 이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바바라 외에는 친구가 없었던 소피아는 바바라를 괴롭히는 테일러 무리들이 바바라가 설치해둔 거인용 덫을 알려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알려주어 덫을 부수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바바라는 테일러를 협박하며 코벨리스키를 사용하여 이들을 혼내주려고 하는데 바바라가 비장하게 가방에서 꺼낸 망치는 너무나도 작은 장난감 망치였습니다. 바바라가 걱정이 된 소피아는 선생님과 함께 바바라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 몰래 선생님은 언니로부터 바바라 집의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됩니다. 영화 중간중간에 바바라가 실제로 거인들과 맞서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는 모두 바바라가 상상한 일들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압박감과 불안감이 이런 모습으로 표출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을 거인이라는 형태로 만들어내서 이어 싸우고 또 이를 제거해 나가며 그녀 안의 불안감을 없애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외롭고 힘든 싸움을 어린 소녀 혼자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바라의 가족들은 모두 저마다 힘겹게 녹록지 않은 현실과 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생활력 강한 언니는 만만치 않은 사회에서 홀로 세상에 맞서 싸우고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오빠 녀석도 현실이라는 큰 벽에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매일 거인과 싸우고 있는 바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호자인 부모가 부재한 이 세 남매는 저마다 세상에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밤 드디어 바다에 그 모습을 드러낸 타이탄에 맞선 바바라는 애지중지하던 코벨리스키를 꺼내들고 일전을 벌여 타이탄을 결국 해치웁니다. 타이탄을 보자 그녀가 외친 한마디는 엄마를 절대 데려갈 수 없어였습니다. 지금껏 바바라는 거인들이 엄마를 데려갈까봐 거인들을 죽이고 버텼던 것이었습니다. 거인들이 엄마를 데려갈 테니 그 전에 거인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바바라의 엄마는 바바라가 절대 가지 않았던 2층에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바라는 그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부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타이탄을 망치로 죽이고서야 바바라는 2층에 올라가 엄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곧 죽는다는 현실을 마침내 인정하고 엄마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며 후회 없이 엄마를 보내줍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엄마를 안아주며 곁에 눕는 그 어린 소녀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서 버티는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엄마를 보내고 엄마가 누워있던 2층 침대에 홀로 누워있는 바바라를 보여주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작은 소녀가 거인에 맞서 싸운다는 설정으로 한 소녀의 내면 성장을 보여준 이 영화는 의도하지 않게 환타지물로 보인 바람에 관객들을 속이는 영화처럼 비춰지긴 했지만 독특한 형식에 매우 괜찮았던 영화로 기억이 됩니다. 청소년기를 거치는 과정은 영화 속 바바라처럼 매일 거대한 거인에 맞서 싸우는 하루의 반복과도 같습니다. 그에 맞서는 코벨스키와 같은 강력한 무기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바바라가 했던 것처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지만 세상의 거의 모든 소년 소녀들이 그렇듯 세상에 나서는 첫 걸음을 소중하고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비록 해리포터 같은 신나는 판타지물은 아니었지만 어른에게도 아주 큰 공감이 되는 성장 영화였습니다. 이상 아이킬 자이언츠의 리뷰였습니다. 저는 오직 착한 리뷰만 합니다. 선한 리뷰만을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펜TV였습니다.